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성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 되고,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시스템이 고장 없이 잘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게 나오는데요.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상태가 잘 작동되고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고장 나가지고 작동을 못하고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걸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되고 있는 시간, MTTF다라고 표현을 했고, 수리되고 있는 시간, 즉 고장나 있는 시간, 이때는 작동을 안 하고 있겠죠? 그걸 MTTR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용어가 MTBF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 고장 간격이다. 고장이 나서부터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시간입니다. 고장 나서부터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시간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고장 중이냐? 가동 중이냐? 시스템은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고장에서 다음 고장 시간을 이제 MTBF다라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용어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용도, 신뢰도다라는 것은 가동 중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가동 중인 거. 총 시간분의 가동 중인 거. 총 시간을 우리가 뭐로 잡았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한 것분의 가동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 작동이 너무 잘 돼요. 고장이 안 나요. 고장 나봤자 1분 잠깐 그런 거예요. 그럼 고장 난 시간을 굳이 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MTBF와 MTTF를 같은 개념으로 봐버린 거예요. 고장 시간 굳이 더해도 의미 없으니까. 근데 고장이 좀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정확하게 더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수식에서 MTTF 대신에 MTBF를 넣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이제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른 개념으로 보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총 가동 시간이 바로 이거 MTTF하고 R하고 더한 것을 MTBF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가동되고 있는 시간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래서 가용도는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자, 어떤 시스템이에요? 가동 중일 때, 고장 중일 때 이렇게 시간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자, 신뢰도를 계산을 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구해주었냐면 공식 한번 써본 거고요. 평균 가동되고 있는 시간 MTTF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가동되고 있는 시간을 이제 다 더해요. 3 더하기 8 더하기 4를 하는 거죠. 네, 8 더하기 9 더하기 4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21이 나와서 7이군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나 있는 시간, MTTR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3분의 7이군요. 그래서 2.3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넣어봅니다. 공식에. 그러면 그죠? 7 더하기 2.3분의 가동 중인 시간 7을 해서 0.75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퍼센트로 표시하니까 75%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백분율로 표시하면. 자,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신뢰도를 계산을 해봤다 그거죠.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신뢰도가 있는지, 가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이제 위험 분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채 오류도 나타나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오류가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0.000%의 오류도 일어나면 안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PC를 쓴다 그러면 고장났네, 먹통이네, 그러면 껐다 키면 되지만 공중에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먹통이 됐다. 우주선이 어쩔 거예요? 네,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해야 된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앞에 철새가 이제 막 떼거지로 오면 앞을 시야를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까? 또 뭐 독감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요인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위험 분석입니다.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을 하고 위험 요소가 뭔지 사전에 알아내야 된다 그러죠.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위험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손실에 대비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이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자, 그거는 바로 사용자의 요구 분사항의 변경이에요. 잦은 변경, 쉽게 생각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일단 비용적인 면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데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5명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4사람만 투입을 해라. 뭐 그런 경우. 예산이 중간에 깎여버리는 경우. 일정이 이제 2달, 2년 완성으로 갔는데 갑자기 1년 6개월 완성으로 하시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또 직원이 있는데 갑자기 병가가 일어난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 관리를 위한 절차는 위험인지 식별하는 이 상황이 위험 상황인지 식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험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위험 관리에 대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험에 대한 분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위험, 기술에 관련된 위험, 비즈니스에 관련된 위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관련된 위험은 이제 계획을 위협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계획이 잘못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지연이 되고 또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처음에 계약된 금액보다 나중에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죠. 전등이 만약에 3,000원인 줄 알았더니 5,000원이더라 시중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거죠. 기술적인 위험입니다. 이제 품질을 위협받는 경우 구현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손을 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비용이 안 되니까 뭐 오른손만 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의도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비즈니스 위험입니다.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전략에 맞지 않는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된다라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도로아미 테이블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적절한 위험에 이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험에 대한 이제 종류를 살펴보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조금은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 공부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알 것 같은데 문제에 나오면 좀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건 이거다라고 이제 딱 답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게 좀 말이 많은 내용들이면서 또 핵심적인 요소만 알면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말이 꼬여서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 이해보다는 여긴 거의가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일반적인 위협 상황에는 뭐가 있을까? 인력이 갑자기 부족한 경우, 갑자기 뭐 아프신다든지, 뭐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뭐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일정이 촉박하게 뭐 줄어진다든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가장 큰 위험은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개발을 할 때는요. 네. 자, 보면은 이제 위험 분석 및 평가를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하나 적어져 있냐면 위험의 종류에서 이제 살펴보면 알려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예측을 못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네. 위험에 대한 종류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알려진 위험이다. 그럼 프로젝트 계획을 할 때 계획서라든지 또 기술적인 환경, 정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을 말을 하고요. 예측 가능하다. 과거에 비슷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했더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거죠. 전문가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이제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의 위험을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 분석 및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내재된 위험 요소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영향은 어떻게 준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활동이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을 위험 추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인 못한 관리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돼요. 프로그램을 요구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잘 됐어요. 원하는 대로 이제 동작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위험 요소가 막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위험 추산을 위한 위험표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위험 테이블,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서 위험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다, 위험의 종류는 뭐가 있다, 발생될 확률은 몇 %다, 그거는 몇 번의 영향을 미친다, 위험 감시 및 조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위험적인 요소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비즈니스 위험에 해당이 된다. 발생될 확률은 50% 정도 되고 영향력은 결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 감시 및 조치를 보겠습니다. 위험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또는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 위험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발생이 되면 이제 조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는 항상 감시하는 곳이 있죠.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자, 용어가 위험 회피다, 위험 감시다, 위험 관리다 이렇게 있는데 위험 회피다라는 것은 뭐죠? 회피, 피해간다 그거죠. 자,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때요? 털썩털썩 짚고 걸어가나요?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하고 피해간다, 회피해간다 그거죠. 자, 위험 감시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네, 인지하는 거죠. 위험이 일어나나. 위험 관리는 뭐냐면 피해가질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앞에 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옆으로 걸어가려고 한 옆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 회피를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 네,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비상 계획을 세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품질 관리로 들어갈 건데 품질 관리다라는 것은 내가 개발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걸 바로 품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란 제품의 목적에 일단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참고해주면 된다고죠. 시험도 나오냐 안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절대로 오류라는 것은 나오면 안 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한치 오차도 없이. 네, 자, 1979년 미국에서 발사한 첫 번째 비너스 유성인데요. 이것도 날아가라는 뭐 몇 미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포트란 프로그램 과거에 있으니까 이제 최초의 고급 언어가 포트란 언어인데요. 포트란에서 이제 컴마 하나를 잘못 찍어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 버렸다 그러죠. 그러면 그 위성을 하나 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컴마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으니까 그건 실패가 되는 거죠. 2년 동안 만약 2년 프로젝트였다 하면 2년 동안 그 사람은 뭘 했냐고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팀원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죠. 위성 하나 쏘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우체국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시간이 있었다. 자, 시스템이 마비됐다. 특히나 은행권에 마비됐다 그러면 이제 힘들죠. 내가 9시에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매매 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천 신공항 2001년 이제 물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짐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이 사라져버린 거죠. 나는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겠어요? 네. 여행을 갔는데 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2001년 이제 게임인데 전량 버그가 나중에 발생이 된 거죠. 오류가 나중에 발견을 한 거예요. 전량 리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출시된 날짜보다 미뤄지는 경우는 이제 품질 때문이죠. 오류를 뒤늦게 발견을 했거나 또는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그
그 조그만 잘못된 소프트웨어, 그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질을 좋은 품질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왕 만드는 것 정확하게 만들고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품질 목표입니다. 네. 자,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이런 목표를 잡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뜻이 뭔지 보면 되세요. 물론 다 한 번씩 보면 되지만 신뢰성, 효율성, 사용 용이성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식성, 네, 이런 뜻도 한 번 더 보세요. 다른 이제 자격증 쪽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공무원 쪽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확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겠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했느냐, 네, 했느냐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정확성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졌느냐,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자, 신뢰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류 없이 이제 수행되는 정도다라는 거고, 효율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효율적이다. 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낭비를 너무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인가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자료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내 시스템에 침투해가지고 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리네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 용이성이라는 용이해야 된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자제품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일단 쉬워야죠. 네, 그렇게 쉽게 사용해야 된다. 유지 보수성입니다. 네, 진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즈 7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윈도우 10에서도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진화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네, 라는 거고요. 시험 역량이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시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 이식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사용성이다라는 것은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는 거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품질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품질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거고,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 개발 단계에서는 정형 기술 검토를 통해서 품질을 충족했는지라는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개발 후에는 디버깅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품질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정형 기술 검토라는 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정형 기술 검토를 통해서 이제 품질을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네, 여러분 검토한다고요, 검토. 네, 누가? 기술자들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이다. 네, 기술자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가 편하게 되는 편리성, 사용자 요구사항이 잘 받아들여졌는지, 기능은 잘 돌아가는지, 로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지, 오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을 정형기술 검토라고 하는데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회의하는 방법,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 정형기술 검토 유형에는 회의하는 방법,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정형기술 이제 검토에 대한 지침 사항입니다. 이제 검토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검토 과정과 결과를 재검토하시오. 문제 영역을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시오. 자, 논쟁과 반박을 하지 말아라 그러죠. 네, 논쟁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 TV 토론에서도 막 논쟁 많이 하죠. 논쟁 힘들죠. 그래서 논쟁과 반박은 제한을 해라. 그 다음에 참가자의 수를 무제한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난리 나겠죠. 참가자의 수를 제한을 하시오.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오시오. 털레 놀러 오듯이 하지 말고 사전 준비해가지고 오시오 라고 강요를 해라. 자, 의제와 그 범위를 유지를 해라. 처음에는 의제를 가다가 갑자기 점심 뭐 먹을까? 메뉴, 맛집 이야기? 그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범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자원, 시간,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할당을 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형기술 검토의 지침 사항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일단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그렇게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형기술 검토 유형으로 검토 회의와 검열이 있다 그랬죠. 차이점 뭘까? 검토 회의다라는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회의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기술자들이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와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검열입니다. 검열은 이제 검토 회의를 좀 더 발전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평가를 하고 개선시키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검토 회의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오류는 문서화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검토 회의를 통해서 오류가 조기 검출되는데 조기 검출되는 걸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됐고, 발견된 오류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문서화를 시켜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또 뭘까라는 건데, 형상이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문서, 데이터, 총칭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문서가 있어야지 유지보수를 할 때, 제3자가 유지보수를 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본인 프로그래머가 다시 유지보수를 할 때도 2년 전에 한 거를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그거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 유지보수가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유지보수가 안 되면 어때요? 다시 또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비용과 또 시간이 절약된다 그거죠. 네, 이게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용어를 여러분이 해주면 될 거야. 형상이란 것보다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나오는 모든 것들.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서화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이 작성된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나온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게 형상 관리다. 형상을 관리하는 게 형상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련의 활동을 형상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계에 적용되는 활동이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당연히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들을 이제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형상 관리 기능입니다. 형상 관리는 품질 보증을 이제 중요한 품질 보증을 위한 요소죠. 자, 품질 보증을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형상 관리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형상인지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일련 번호를 다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제어입니다. 다른 버전의 형상 항목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버전에 관련된 겁니다. 버전 제어 기술이 됩니다. 그다음에 변경 제어가 있는데 변경 제어는 뭐냐면 형상 항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변경 요구를 검토를 하는 거죠. 변경 요구를 검토를 해서 가지고 현재의 기준선이 이제 잘 반영되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기준선 우리가 베이스 라인이다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받아주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형상 감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감사를 하는 거죠. 이 형상에 대한 감사, 베이스라인 기준선의 무결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열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형상 상태 보고가 있습니다. 형상에 대한 식별, 통제, 감사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형상 관리 기능에서는 이 버전 제어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형상 관리에서는 여러분이 형상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 형상 관리란 형상을 관리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